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교사분, 2019년에 그 문제의 그 학급, 정말 버티다 못해서 계속 민원을 받아서 그 학급을 떠난 이후에 그 공백 기간에 잠깐 기간제 교사가 그 잠깐의 공백을 메웠는데 그 기간제 교사가 이런 학급은 처음이다 하면서 손들고 나갔다는 바로 그 기간제 교사님의 지금 얘기가 전해졌어요. 네, 일단 숨진 교사는 2019년 11월 말에 병가를 내게 됩니다. 이 12월이 학기 말이다 보니까요. 기간제 교사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동료 교사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담임을 맡다가 결국 아름아름 교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12월 5일에 기간제 교사가 오게 됐는데 퇴직한 교사였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상태였고 그런데 이 교사 역시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시달림 당한 끝에 불과 열흘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 대전 교사 노조에서 녹취 파일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그 기간제 교사분의 증언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분은 담임을 맡기 전 학교 측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학교 측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셨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기간제 교사로 처음 딱 가자마자 교장, 교감, 교무,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 한 이야기가 그 미용실집 아이에 대한 것과 그 4명의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그 무조건 안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저렇게 아프고 한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냥 좀 안전하게만 보낼 수 있도록 그거를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날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부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미용실집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얘는 교실에서 뭘 하든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교장, 연구부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김 선생 걔네들 4명은 언터처블이야. 건드리지 마. 뭘 하든 냅둬. 이게 지금 할 소리냐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그냥 뭔가 이게 문제되는 게 싫어서 그냥 참아라, 쉬어라, 말하지 마라, 뭐 이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잘 교화해서 아이들을 잘 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장, 교감, 또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와서 그 4명 애들은 건드리지 말고 특히 한 애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미용실. 네, 미용실 아이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1학년, 문제의 그 1학년 몇 반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그 기간제 교사분의 얘기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4명의 아이들이 반에서 쉬는 시간이면 한 3, 4명 되는 아이들 중에 남자가 그 중에 반이라면 12명이라면 4명의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그 반에 그러면 남자아이들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남자아이들도 뭐 뛰고 거기 있는 동안 화장실도 못 갔었거든요. 4명의 친구가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혔어요. 승현님 들어보세요. 네. 교장까지 나서서 걔네들 건드리지 마세요 했으니 얘네들 4명 지네 세상이에요. 그럼요. 자기들의 천국이고 자기들의 왕국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그 아성인 거죠. 1학년 반 시청자 여러분 그 얼마나 해맑겠습니까? 1학년. 근데 이게 딱 저 기관 교사 가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쫙 가라앉았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숨소리만 들리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교장, 교감, 연구부장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그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서 있었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짜 기간제 교사분의 증언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북대전 IC 8입니다. 제가 왜 8을 8이라고 했는지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용실집 아이는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어요. 학교를 자주 내고 학교를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좀 가정학습으로 잘 학습 지도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공부도 너무 못했어요. 주장에서 아무튼 빼기 이런 거를 전혀 못해서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계속 3번을 연달아 틀리더라고요. 근데 또 참고선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다시 한번 해와라 라고 하고서 애 얼굴을 딱 보니까 3번째 나왔을 때인데 그 아이는 제가 가르치는 문제는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딱 눈을 드니까 저하고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뭐라고 웅얼웅얼 하더라고요. 걔가 뭐라 그러냐면 북대전 아이씨, 북대전 아이씨. 그거를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팔자는 작게 하고 눈처럼 들리게 하면서 북대전 아이씨.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눈을 쳐다보면서. 저는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험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양 변호사님, 이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전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몇 가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도 이제 현장학습 체험 신청서 내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랑 어디 가고 그러면 요즘에는 결석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걸 내고 학습 공백이 생겨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웅얼웅얼하는 게 북대전 아이, C 그리고 8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차마 붙여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 지금 욕한 거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놀라는 게 저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그냥 북대전 아이씨 얘기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선생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러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상황에. 저는 지금까지 이 대전 이 교사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부모가 문제다라고 항상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북대전 IC 이거를 딱 듣고 나서 애들도 문제다. 저는 얘네들부터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기자. 이 정말 베테랑 기간제 교사님도 이 4명의 학부모들한테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4명 중에 한 아이는 짝꿍을 좀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짝꿍의 손등을 꼬집었는데 이게 그전에도 계속 주의를 줬던 터라 이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저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않냐. 네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과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 손을 잡고 그럼 사과는 못 하겠으면 더 이상 그러지는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요.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혼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 아이가 울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일로 35년 경력의 이 베테랑 교사가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이건 뭐 누구라도 그만두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교권 침해 상황이 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아까 교장, 뭐 교감, 교무부장도 아이고 거기서는 걔네들 상대하지 말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교권 침해를 당하고 정당한 지도를 해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아무도 막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거 근무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당연하죠. 10일 만에 그만뒀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담임이 또 그만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담임을 했고, 근데 문제는 왜 담임을 안 두고 돌아가면서 하냐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결국 교무부장이 담임 맡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죠. 제가 승현님께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자, 이 기간제 교사분의 증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저희 사건반장에 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보 내용 들어보시죠. 본인은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이렇게 미장원 앞에 이제 쓰레기도 투척돼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 담배꽁초 그걸 이제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주워서 페트병에다 이렇게 빈 페트병에다 그걸 담아서 이제 경찰한테 주는 거예요. 범인을 꼭 찾아달라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가게 유리창에다가 계란 던진 사람 범인 찾겠다고 그래서 형사 고소하겠다고 CCTV 내놓으라고. 우리 가게에 누가 계란 던졌어, 누가 포스트잇 던졌어, 저것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CCTV 빨리 보여줘. 이거란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 보신 게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목이 된 그 학부모가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자체가 꼭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뭐 쪽지도 붙이기도 하지만 쓰레기 같은 걸 버리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도 누군가가 던졌대요. 근데 그게 뭐 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원장이 그걸 경찰에 신고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제보하신 분이 같은 건물에서 이제 다른 매장을 운영하신 분인데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달걀 던졌다고 했죠. 예. 그거 누가 던졌는지 찾아야 되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보하신 분이 보기에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해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일단 그분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승현님.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CCTV 찾아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저러는 게 일단 이게 정서랑 우리 정서상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잘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적 보복이 일어나고 사적 보복을 하는 그 사람들을 저 잘못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세상이 만들어지니까요. 정말 교권 바로 세우시고 문제 있는 학생과 학부형에 대한 엄중하고 적절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만 편들지 말고 교사와 함께 연대해주는 학교가 만들어지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억울하다 생각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그 네 분의 학부모분들의 입장, 육성 이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